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팔자주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팔자주름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힐러들의 수다 낭만 닥터 김원장. 착한 닥터 이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팔자주름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인데요. 이 원장님께 팔자주름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과거 사람들은 팔자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팔자주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조금 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팔자주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했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막과 사실 건조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 이집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에서는 그런 건조한 바람이나 환경 때문에 어떤 피부 보습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방법들이 생겨났었고요. 주로 우리가 알다시피 꿀, 우유, 오일을 이용한 피부 보습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침술의 나라죠. 그런 침술을 통한 회춘의 방법, 얼굴 마사지를 통한 어떤 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아, 마사지로 팔자를 좋게 했군요. 혹시 얼굴 경락 마사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보통 이제 얼굴 경락 마사지가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얼굴 좀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고 피부를 좀 쫀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도 하는데 오랫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팔자주름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사실은 노화죠. 노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습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잠자는 습관도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많이 웃는, 강하게 너무 많이 표정을 지면 주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급격하게 한두 달 만에 체중을 많이 빼서 아마 체중 감소가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이 깊어진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마사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피부가 처지면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손가락으로 좀 위로 튕겨 올리듯이 위로 올려주는 방법의 운동을 하시면 아래로 내려오는 힘을 조금이라도 맞춰줄 수 있고요. 2022년도에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대 의대의 무라드 알렘 교수의 어떤 연구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바람을 이용한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숭이 얼굴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원숭이 같은데요. 우리 입술 주위에 있는 이제 구륜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영어의 O자처럼 생겨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런 근육이 좀 단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팔자주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이스 롤러 같은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도 펴준다는 느낌의 어떤 방법을 통하면 팔자주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 있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히알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러의 성분이죠. 맞아요. 원래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상적인 피부, 결체 조직이라는 피하 조직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죠.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처럼. 그래서 히알루론산 자체를 많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 같은 거를 바르는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알루론산이 수분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아이크림 들어보셨나요? 아까 발라주신 그 아이크림 아닌가요? 집사람 건데요.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비싸서 함부로 못 바르는 건데 아이크림은 사실 이제 레티놀이라고 해서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레티놀 A 자체가 이제 약간 항산화의 역할도 하고 있고 콜라겐 생성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항산화 중에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E 화장품을 많이 좀 바르시거나 하시면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팔자주름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법들을 봤는데 원장님은 이제 의사시니까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병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결국에는 해부학적인 어떤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에 맞는 거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원인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대, 지방, 피부 처지, 이제 골격, 그리고 하나의 근육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골격과 근육은 사실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제가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결할 수 없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뼈 얘기를 했는데 뼈가 왜 팔자주름에 무슨 상관이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도 이 팔자주름의 뼈가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좀 덜한 분도 계시죠.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상악골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앞면 앞광대라고 하시잖아요. 이쪽 뼈가 사실은 노화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앞광대의 뼈가 평평한 뼈가 아니고요. 옆에서 봤을 때 뒤로 내려가는 형태처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여기 붙어있던 조직 자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사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처지는 구조가 생겼을 때는 가볍게는 실리프팅이란 방법을 통해서 처진 거를 올려주는 방법, 정도가 심하면 거상 수술을 통해서 안면 거상, 목주름 거상을 통해서 당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지방량의 볼륨이 굉장히 많을 때도 팔자가 상대적으로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팔자 지방이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산이 높고 고랑이 결국 깊어지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산을 내려줘야지만 팔자주름이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골격 자체가 워낙에 깊이 꺼져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채워야 되고요. 사실 얘기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사진의 비교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이제 한 60대 되신 분이신데 피부 처짐이 한 70%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처짐 때문에 팔자와 마리오넷이라고 하는 그 주름이 동시에 같이 늘어져 있었고 그거를 실리프팅을 통해서 해결을 어느 정도 했죠. 그리고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꺼져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필러를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 마리넷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필러로 원장님 하시기 좀 어떠세요? 조금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수술한 사진인데요. 나이도 많으시고 골도 깊고 맞아요. 해결하기 참 어려운 케이스인데 사실 피부 탄력이 많이 없기도 하셨고 늘어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실리프팅 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안면 거상과 이제 목주름 거상을 했습니다. 필러로도 같이 좀 채워줬죠.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45도 각도에서 좀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요. 팔자 지방, 앞광대 지방 볼륨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채워주기만 아니면 당기기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우선 많은 양에 있는 볼륨을 좀 빼준 거죠. 비너스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지방을 녹이고 녹은 지방을 일부 좀 빼내죠. 팔자 쪽에 있는 불룩한 지방량을 좀 줄여줌으로써 산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그냥 필러로만 사실은 해결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처진 거는 그닥 많진 않고 이 상태에서 요새 한참 유행하는 주베룩이라는 이런 콜라겐 부스터 같은 시술을 같이 좀 더 해줬으면 잔주름에도 좀 더 개선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팔자주름을 만드는 생활 습관은 뭐가 있습니까? 급격한 체중 감소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얼굴 표정 짓는 거, 웃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이유는 웃게 되면 이 입술을 올려주게 되는 근육이 한 4종류, 5종류가 있는데 그 근육이 사실은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웃지 말아야 되나요? 사회생활 하려면 안 웃을 수가 없죠. 이런 자연스러운 웃음까지는 굉장히 좋고요. 아, 팔자 생겼네요. 네, 살짝 생겼죠. 네네. 하지만 호감도 플러스 1. 팔자 마이너스 1. 또 잠을 자는 습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돌려 누워 자거나 아니면 엎드려 자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피부가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옆으로 자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주름에도 똑바로 자는 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팔자주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마무리 말씀 네네. 부탁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조금 다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 가지고는 팔자 주름에 대해서 다 설명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어떻게 시술을 하고 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이 팔자 주름을 난 100% 없애야지, 정말 깨끗하게 해야지 라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정도 개선이 된다. 목표를 그 정도로 하시고 저는 시술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마사지법, 화장품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술을 받을 때는 당연히 경험이 조금은 많은 우리 김 원장님처럼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을 좀 찾아오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 닥터 김 원장, 착한 닥터 이 원장이었습니다. 안녕.